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질문일 겁니다. 왜 가장 똑똑한 사람들, 가장 깊고 넓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단순하게 살아갈까요? 왜 그들은 말이 적고 침묵을 좋아하며 다른 사람들이 시끄럽게 논쟁할 때 그저 미소만 지을까요? 이것이 인생의 역설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비밀을 나누고 싶습니다. 침묵과 겸손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깊은 지혜의 전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나약함이나 무지가 아니라 오히려 지혜의 절정입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항상 자신이 똑똑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논쟁에서 마지막 말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지식을 인정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어 합니다. 하지만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판단하기보다는 관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입을 열면 그 말에는 남다른 무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똑똑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자신이 똑똑하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도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지혜는 자랑하는 데 있지 않고 실천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옛날부터 현인들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깨달은 사람이라고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평범한 사람들처럼 살아가며 단순한 일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행동, 모든 말, 모든 몸짓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함과 지혜가 묻어났습니다. 한 유명한 스승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깨달음을 얻은 후에 전과 다르게 하시는 일이 있나요?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전에는 나무를 패고 물을 길었다. 지금도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다. 그 사람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뭐가 다른가요? 스승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전에는 나무를 팰 때 물 깃는 일을 생각했고 물을 기를 때 나무 패는 일을 생각했다. 지금은 나무를 팰 때는 나무 패기만 하고 물을 기를 때는 물 깃기만 한다. 이것이 바로 단순함의 지혜입니다. 허세 부리지 않고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며 매 순간 현재에 충실하게 사는 것. 이런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무엇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자신 안에서 평안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침묵하는 사람을 무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까요? 아마도 현대 사회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명성이 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과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침묵하는 것은 심지어 이상하게 여겨지는 시대의 말이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끄러운 논쟁에서 진정한 승자는 누구일까요? 가장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 가장 긴 논리를 펼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 알고 진실이 스스로 드러날 공간을 남겨두는 사람일까요? 저는 한 회의를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려 했고 모든 사람과 논쟁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저 듣기만 하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중요한 순간에만 몇 마디 간단한 말을 했습니다. 결국 누가 더 존경받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의도적인 침묵의 힘입니다.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입니다.
들어주는 것이 들리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행동하지 않는 것이 가장 올바른 행동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의견, 너무 많은 소음에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말하고 싶어 하고, 모든 사람이 주목받고 싶어 하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침묵할 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급한 물살 가운데 서 있는 든든한 바위와 같습니다. 무의미한 논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이해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소중한 에너지를 정말로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합니다. 아시나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말이 적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집중력이 높고 더 깊이 생각하며 더 올바른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정신적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저와 함께 현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깊은 교훈들을 탐구해 보시죠. 왜 바보인 척하는 것이 가장 똑똑한 전략인지, 왜 겸손이 가장 큰 힘인지, 그리고 왜 침묵이 지혜의 언어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모든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모든 생각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관찰하고 듣고 다른 사람의 말 속에 숨어있는 흐름을 읽어냅니다. 똑똑한 사람이 말로 이기려 한다면 현인은 침묵으로 승리합니다. 지식은 무기가 될 수 있지만 통제 없이 사용하면 약점이 됩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쏟아내는 사람과 조용히 듣고 있다가 딱 필요한 순간에 핵심을 짚어주는 사람 중 누구에게 더 매력을 느끼시나요? 답은 분명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유합니다. 그들은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산적이어서가 아니라 말의 힘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시기에 옳은 말을 하는 것보다 옳은 시기에 침묵하는 것이 더 지혜로울 때가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도 이러한 지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옛 선조들은 말을 아끼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도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그들은 자신의 모든 카드를 한 번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적절한 만큼만 보여줍니다.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과 신중하게 조금씩 자신을 드러내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매력적일까요? 신비로움은 매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또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답할 때는 상대방이 정말로 원하는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그들을 더욱 지혜롭게 만듭니다. 항상 옳아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면 더 자유롭게 생각하고 더 열린 마음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혜는 진정한 힘이 겸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클수록 자랑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시기와 질투를 녹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넓혀줍니다. 그들은 조용히 준비하고 서두르지 않지만 그들의 계획과 가치는 명확하고 깊은 영향력을 퍼뜨립니다. 겸손은 약함이 아니라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힘을 감추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정한 힘이 다른 사람을 누르는 데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끌어올리는 데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모두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보다는 더 큰 목적을 위해 살았고 개인적인 영광보다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따랐고 그들의 영향력은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태도는 그들을 더욱 지혜롭게 만들고 동시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만듭니다. 또한 겸손한 사람들은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실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태도는 그들을 더욱 인간적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듭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자신감과 자만심을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신감은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지만 자만심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자신감은 있지만 자만심은 없습니다. 세 번째 지혜는 바보인 척할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현인들은 권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꿈을 밝혀주고 공동체와 함께 동행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얕보게 두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담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앞다투어 나아갈 때 그들은 여전히 조용히 서서 내적 가치를 키워갑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정받고 싶어 하고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진정한 능력을 숨기는 것이 더 현명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다른 사람들의 경계심을 낮출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에게는 경계심을 갖지만 자신과 비슷하거나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진실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완벽해 보이면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이나 고민을 털어놓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완전해 보이면 그들도 편안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셋째, 불필요한 경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능력을 과시하면 다른 사람들의 질투나 시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행동하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항상 자신을 숨기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보여줄지를 아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를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사용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제 인생의 깊은 교훈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행복과 불행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지식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행동하고 덕을 실천하고 관용의 태도를 갖는 데 달려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하며 단순하게 사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반대로 교만하고 욕심과 원한으로 사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갖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태도, 우리의 선택에 의해 결정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그들은 모두 몇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감사할 줄 압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고마워하고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습니다. 둘째, 그들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삽니다. 셋째, 그들은 현재에 집중합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에서도 이런 지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마음의 평안을 가장 큰 보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성공보다는 내적인 성숙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에게만 집중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평온한 마음, 만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런 마음은 외부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행복한 사람들은 용서할 줄 압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오래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한이 자신을 더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나이와 지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4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인생의 이치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덕을 쌓고 삶의 의미를 찾고 내면의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늙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완성해가는 여정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젊음을 숭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음이 아름답고 활력이 있고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젊음의 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매 가치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습니다. 체력, 외모, 기억력 등이 예전만 못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얻기도 합니다. 경험, 지혜, 인내심, 포용력 등이 그것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작은 일에도 크게 화를 내고 사소한 실패에도 크게 좌절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무엇에 에너지를 쓸 가치가 있고 무엇을 그냥 흘려보내야 하는지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관대해집니다. 젊을 때는 세상을 흑과 백으로 나누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명확히 구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회색 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사람마다 다른 상황과 배경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는 연장자를 공경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인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연장자가 지혜롭다는 것은 아니지만 오랜 삶의 경험은 분명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또한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죽음이 아직 먼 일처럼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면서 죽음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죽음을 의식하면 삶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비교와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항상 비교하는 사람은 절대로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절대적 행복입니다. 즉, 자기 자신 안에서 자족하는 것이며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비교는 인간의 본능적인 성향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어릴 때는 형제자매와 비교되고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비교되며 사회에 나와서는 동료들과 비교됩니다. 하지만 이런 비교가 항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비교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더 높은 곳이 있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현대의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비교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가장 좋은 순간들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성공, 행복, 즐거움만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평범한 일상과 비교합니다. 이것은 공정한 비교가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비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족에서 나옵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자신의 삶에 감사하며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것에서 나옵니다. 물론 모든 비교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되는 비교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배우려고 하거나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영감을 얻는 것은 좋은 비교입니다. 문제는 비교가 질투나 열등감으로 이어질 때입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비교 문화가 강한 편입니다. 어릴 때부터 성적으로 비교되고 어느 대학에 가는지,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얼마나 버는지로 비교됩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자족하며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족이란 자신의 현재 상황에 만족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장이나 발전을 포기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자족이란 현재의 자신을 받아들이면서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균형 잡힌 태도를 의미합니다. 긍정적인 태도와 삶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태도가 운명을 결정합니다. 낙관적인 사람은 기회를 보고 좋은 친구들을 끌어들이며 내적 힘을 기릅니다. 비관적인 사람은 장애물만 보고 점점 스스로를 파괴해갑니다.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렌즈와 같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렌즈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낙관적인 사람은 문제 속에서도 기회를 찾고 실패 속에서도 교훈을 찾습니다. 비관적인 사람은 성공 속에서도 문제를 찾고 기회 속에서도 위험을 찾습니다. 태도는 선택입니다. 물론 선천적인 성격이나 기질이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인지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의 힘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며 더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태도는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창의력을 증진시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태도라고 해서 현실을 무시하거나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긍정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면서도 그 속에서 희망을 찾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태도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인 것들이 더 많이 보이고, 그러면 더욱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태도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인 것들이 더 많이 보이고, 그러면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때로 지나치게 현실적이거나 비관적인 것을 성숙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숙은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또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 주변에는 긍정적인 사람들이 모이고, 부정적인 사람 주변에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모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달라집니다. 덕과 인간다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재산보다는 큰 덕이 낫습니다. 덕은 마음을 넓게 하고 삶을 따뜻하게 하며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해줍니다. 원한은 오직 용서로만 끌 수 있습니다. 덕이란 무엇일까요? 덕은 도덕적 품성, 즉 올바른 행동을 하려는 마음가짐과 실제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선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능력과 성과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는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는지가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모두 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덕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대신 서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들 주변에는 항상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또한 덕이 있는 사람들은 약속을 지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신뢰하고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신뢰는 모든 관계의 기초이며 신뢰 없이는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들은 또한 겸손합니다. 자신의 성공을 혼자만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사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답하려고 노력합니다. 한국의 전통 가치관에서도 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인덕을 쌓는 것을 인생의 중요한 목표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재물이나 명예보다는 덕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용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자신만 해롭게 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과 다시 가까운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용서는 단순히 원한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 원한이 우리 마음을 독으로 채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위의 도에 대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명예나 욕망에 있지 않고 편안하고 만족하며 자연을 따라 사는 데 있습니다. 무위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연의 흐름에 거스르지 않고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물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흐르듯이 우리도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냥 있는 그대로도 충분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때도 있습니다. 무위의 지혜는 적절한 때를 아는 것입니다. 언제 행동해야 하고,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언제 나서야 하고,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연을 관찰해보면 이런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나무는 억지로 자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절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랍니다. 꽃은 억지로 피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핍니다. 우리도 이런 자연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만족을 아는 것도 무위의 지혜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끊임없이 욕심부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균형 감각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전통 사상에서도 이런 무위의 지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 무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는 것을 이상으로 여겼습니다. 잠깐 여기서 여러분께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몇 년 전 저는 한 기업의 CEO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업계에서 매우 성공한 회사였고 그 CEO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인터뷰 전에 저는 그가 어떤 사람일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카리스마 넘치고 말을 잘하고 자신감으로 가득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만난 그는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조용했고 말이 적었으며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 유명한 CEO가 맞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의 진짜 힘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하는 모든 말을 정말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던지는 그의 질문은 전곡을 찔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평소에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그것은 큰 소리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침묵의 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영향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크게 말하라고, 더 빨리 행동하라고, 더 많이 가지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정반대의 선택이 더 지혜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침묵하고 겸손하게만 살면 사회에서 뒤처지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고민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의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김 과장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과장님은 회사에서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의에서 큰 소리로 의견을 내세우지도 않고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반면 같은 부서의 박 대리는 정반대였습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강력하게 어필했으며 상사들 앞에서 자신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박 대리가 더 성공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후 의외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김 과장님이 부장으로 승진한 것입니다. 박 대리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알고 보니 김 과장님은 조용히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고 팀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조용히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반면 박 대리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동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성과만 생각하다 보니 팀워크를 해치는 경우가 많았고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중하다 보니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결과들이 많았습니다. 회사의 임원들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회사에 더 도움이 될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판단했습니다. 김 과장님의 조용한 리더십, 지속적인 성과, 그리고 팀을 하나로 만드는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성공은 소음이 아니라 실질적인 가치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종종 조용하고 꾸준한 노력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침묵과 겸손이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정한 침묵과 겸손은 매우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회의에서 침묵하는 것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가장 효과적인 순간에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 말은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겸손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함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더 믿고 따르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보다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실용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 말이죠. 첫째, 하루에 한 번은 의식적으로 침묵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대방이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바로 대답하지 말고 2, 3초 정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대화의 질이 놀랍게 달라질 것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 인정해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고 싶은 순간이 와도 먼저 다른 사람의 기여를 인정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여러분의 성과가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셋째, SNS에 무언가를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신을 자랑하려는 것인지 솔직하게 자문해 보세요. 진정으로 가치 있는 내용만 공유하세요. 넷째,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내가 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어떻게 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을지 계획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여러분을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변화는 다른 사람들도 금방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감정에 휩쓸려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순간들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실수를 했을 때 자신을 너무 비난하지 말고 그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지혜는 많이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적절히 알고 적절히 행동하며 적절히 침묵하는 데 있습니다. 운명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태도 매일의 습관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침묵하고 겸손하며 만족할 줄 알고 자연의 도를 따라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이고 진정한 행복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가요? 기억하세요. 가장 깊은 강물이 가장 조용히 흐른다는 것을. 가장 큰 지혜는 가장 겸손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강함은 다른 사람을 누르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을 다스리는 데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지혜를 갖고 평안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복잡해도 여러분의 마음만은 항상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지혜와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지혜자가 되는 길은 멀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항상 배우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 단순히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 실제 삶에서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실천을 통해서만 완성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